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자, 2024년 7급 자료 해석 기출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총평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좀 유형 분류하자면 총 3유형으로 저는 문제를 분류합니다. 그 중에 일반형은 총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14문제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 1호형. 요 1호형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 1호형이 나머지 유형들과의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선지 순서대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닌 문제들이에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전략들을 많이들 쓰고 계세요. 1호형은 뒤쪽에 정답이 많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서 4번 또는 5번부터 푸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을 정확히 저격하여서 대부분의 답이 1번 혹은 2번에 몰려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전 2024년도 대비 전략편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뭘 강조드렸냐면 제발 뒤에 것부터 풀지 마라. 우리 출제위원분들께서 점점 1, 2번에다가 답을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제발 1번부터 풀어달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이번에 정확히 1, 2번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1, 5형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조금 더 시간을 아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세요. 대신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은 실력을 키우셔야지 꼼수를 늘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꼼수라는 친구, 전략적이라는 요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기반됐을 때만, 실력이 기반됐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 5번부터 푸는 이유 저도 잘 알아요. 왜? 우리 실력은 키우기 귀찮으니까. 근데 4, 5번부터 풀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잘 알지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기반적으로 뭘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 리을, 비대칭형 친구랑 보다 삼보기형 친구들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이 7급 자료 해석은 우리 난이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걸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변별력을 만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매칭형 친구는 5문제 나왔는데 너무 다 쉽게 나왔어요. 여기 고난도형, 일반적으로는 고난도형이지만 이번에 24년 7급에 나온 거는 요 친구 역시도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고난도형이라고 적기 좀 뭐하다, 저난도형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형에서 가장 쉬운 2가지 유형인 추필자와 사한자가 둘이 합쳐서 무려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는 문제들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전략편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마 10번에서 15번까지는 어떻게 매우 쉽게 출제될 것이다. 왜? 우리 민경채랑 통합됐으니까. 우리 무엇을 방지해야 되니까? 과락을 방지해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15번까지 풀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7분 정도 지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청 쉽게 나와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뒷문제에서 시간을 우리 뺏어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1호형 문제를 많이 낼 거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내년에도 민경채와 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1번부터 10번 또는 1번부터 15번의 문제 난이도는 매우 낮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린 뭐가 필요해요?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16번부터 25번의 난이도를 좀 올릴 거다. 근데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 시간을 뺏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형 분류에 대한 총평이고 오답률 탑5 문제, 해커스에서 통계조사하는 걸 통해서 오답률 탑5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제가 실제 시험에서 느꼈던 어려운 2문항은 딱 25번이랑 24번 2개밖에 없었거든요. 18번과 21번, 11번 분석했을 때 왜 틀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어려워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해설 들으시면 누구나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올해 총 25개의 문제 중에 여러분이 못 풀만한 문제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2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1개 정도? 1개 정도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에서 충분히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대략 23개에서 24문제를 푸셨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률 100%를 추구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연산을 해야 돼서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90% 정도의 정답률은 유지해달라고 항상 부탁드려요. 그럼 대략 몇 개에서 몇 개냐면 21개에서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점수가 84점을 못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료 해석에 대한 준비를 잘못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제 내가 준비 기간이 짧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3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 내가 84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언가 공부를 잘못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한번 길을 잡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연락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명은 통하는 자료에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픈 프로필. 카카오톡에 오픈 프로필이 있거든요. 그 자료 통역사라고 검색하면 가장 앞에서 봤던 고릴라가 야 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신이 만약에 84점을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잘못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준비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카페 또는 오픈 프로필에다가 연락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상담 한번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건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거예요. 쉬웠어요. 그리고 주로 물어본 건 계산 능력 테스트한 거다. 1호형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해? 시간 많이 뺏으려고 그랬다. 근데 제가 전략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냈다면 오히려 시간을 아꼈을 것이다. 그리고 24번, 25번을 제외하고는 틀릴 이유가 딱히 없다. 그래서 몇 점 이상? 84점 이상은 꼭 받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봅시다. 문제 1번의 유형은 매칭형이었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 발문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치명률이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를 바르게 나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률을 구해야 돼요. 매칭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를 한번 쓱 봐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장 낮은 도시에 C, E, E, B 즉 C가 2개, E가 2개, B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이럴 때 이렇게 하나 지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발레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둘둘 하나 구조일 때 지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옆에도 똑같이 둘둘 하나일 때만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둘둘 하나면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발레가 올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높은 도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치명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A랑 어디라 그랬어요? D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A의 300분의 16과 100분의 6을 보시면서 둘 중에 내가 더 읽기 편한 친구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읽기 편한 친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300분의 16의 값이 읽히세요? 그러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값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편하게 읽히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읽어봤더니 왜 몇 퍼센트야? 6%라고 읽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혹시 A의 값이 6%보다 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0에 대한 6%면 얼마죠? 18이네요. 근데 너는 16이니까 작구나. 따라서 가장 높은 도시는 D가 된다. 다음 친구도 똑같아요.
B, C, E를 보세요. B, C, E.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읽기 편한 친구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분의 1, 50분의 2, 200분의 9. 물론 다 읽기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읽기 편한 친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20분의 1은 외우고 있죠. 몇 퍼센트라고? 5%라고. 그럼 얘가 5%보다 클까 작을까 생각해 봤더니 얘 5%보다 작네요. 그럼 얘가 읽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봤더니 너 분모를 100으로 만들 때 분자가 얼마야? 4니까 4%다. 하고 나서 4%라는 값을 다시 우리의 비교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넌 혹시 4%보다 크니 작니 확인해 봤더니 200에 대한 4%면 얼마다? 8인데 9가 올라가 있네. 너는 더 크구나. 너도 더 크구나. 따라서 가장 작은 친구는 누가 된다? C가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비교를 시킬 땐요, 여러분이 모든 값을 다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값 중에 읽기 편한 애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수치를 기반해서 다른 수치와 뭐한다? 비교한다라는 시선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문제 2번 친구는 기타형이었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2번 친구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결코 어렵지가 않죠. 왜? 가중평균이니까요. 심지어 내가 가중평균을 몰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중평균을 안다는 생각으로 한번 구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가중평균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발문에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A, B, C 전체 평균 공삽이라 그랬어요. A, B, C 전체 평균 공삽이. 제가 가중평균은 뭐라 그랬죠? 부분과 전체들이 모인 상대치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전체라 그랬으니까 부분들이 모였다는 걸 의미하고 다음에 평균 공삽이니까 상대치를 의미해요. 부분과 전체이고 상대치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 가중평균이구나를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들을 모아볼 거예요. 첫 번째, A, B 없네요. C 없네요. 대신 A 플러스 B도 있고 A 플러스 C도 있고 B 플러스 C도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랑 B 플러스 C만 뭉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라 그럴 거고 얘를 Y라 그럴 거예요. X와 Y를 뭐하면 된다? 가중평균하면 된다. X의 높이를 확인해 봤더니 30이네. 여기서 높이는 평균 공삽이에요. 밑변을 확인해 봤더니 밑변은 건수입니다. 3개네. Y의 높이를 확인해 봤더니 24고 밑변을 확인해 봤더니 6이더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X친구가 넘치는 역할인데 넘치는 넓이는 소문자 X 곱하기 밑변 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소문자 Y 곱하기 밑변 2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X와 Y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다? 2대 1의 비율이 되겠다. 근데 서로 간의 현재 높이 차이가 얼마니까? 6이니까 6을 2대1 비율로 찢어 가져가야겠네.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X로부터는 4만큼 낮아져야 되고 Y로부터는 2만큼 높아져야 돼서 그 높이는 26이 된다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가중평균 논리를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평균 공삽인데 평균이라는 단어 나오면 제가 뭘 생각해달라 그랬죠? 총합을 생각해달라 그랬으니까 30 곱하기 3은 90 다음에 24 곱하기 6은 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 곱하기 12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얼마다? 144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234. 얘를 얼마로만 나눠주시면 된다? 건수 더한 거인 9로만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 값을 구해주시면 정확히 26이 나올 거예요. 물론 뒤에 방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부분과 전체가 모이고 상대치면 뭐다? 가중평균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A랑 B랑 C 요거 더해진 거랑 얘만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B 열심히 구하고 C 열심히 구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가봅시다. 문제 3번 친구를 봤더니 4한자예요. 4한자. 얘는 추필자랑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뭐만 한다? 키워딩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풀어볼 거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키워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딩이란 건 뭐냐면 특색 있다 혹은 특징 있는 단어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서 특징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수강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라는 친구를 끄집어낼 거예요. 다음에 2번 친구는 평균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균 지출을 끄집어낼 거고요. 3번 친구를 봤더니 동반자 유형이라는 게 좀 특색 있다고 생각해요. 4번 친구는 인지 경로, 그 다음에 5번 친구는 수강 이유를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것만 지워주세요. 여기 인지경로라는 거 몇 번에 있었죠? 4번에 있었으니까 4번은 지워진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동반자라는 거 몇 번에 있었죠? 동반자라는 거 3번에 있었으니까 3번은 지워진다. 평균 지출이라는 거 근데 뭘 기준으로 했어?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몇 번은 지워진다? 2번은 지워진다. 내가 1번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1번과 5번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장 용량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걸 좀 더 늘려주셔도 돼요. 1번을 봤더니 수강 경험 있음 없음과 여러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네. 5번을 봤더니 수강 이유는 뭐 자존감, 뭐 예술, 즐거움, 재미, 타인 교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네 하면서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뭐예요? 수강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래서 1번도 지워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세요. 어떤 걸? 5번에 있는 글자가 단 하나도 없는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5번에 대한 단어 있어요, 없어요? 우선 수강 이유 없죠. 그 다음에 자존감도 없었고요. 예술 실적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스트레스 해소도 없었고 타인과의 교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5번에 관한 내용은 한 개도 없더라. 따라서 어떻게 돼? 사용 안 된 자료를 5번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한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수치를 보지 않는다. 수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주셔서 문제 4번 친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번 친구의 유형도 매칭형이었고 정답은 5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선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어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AA, BBC로 돼 있죠. 제가 1번 풀 때 말했죠. 뭐라고요? 둘둘 하나여서 하나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C 혼자 남았다고 지워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 해석이라는 친구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경향을 분석하면 그거에 대한 함정을 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향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요. 하지만 검토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레가 없던 건 뭐밖에 없다? 얘도 A, A, B, B, C고 옆에 있는 애도 예를 들어서 B, C, B, C, D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5번이 C 하나, D 하나죠. 이렇게 둘둘 하나, 둘둘 하나인데 하나가 둘 다 있는 경우. 그러니까 5번에 있는 게 하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지워주셔야지 그거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레가 존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레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많은 어선과 가장 적은 어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감척지원금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어선의 잔존 가치에다가 평년 수입액 곱하기 3 그리고 어선수 곱하기 어선당 월 통상임금 고시액 곱하기 6이래요. 월 통산 고시액을 봤더니 얼마가 나와 있어요? 5가 나와 있죠. 근데 단위가 얼마야? 100만 원. 근데 얘도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거예요. 0, 0, 0 붙여 곱하기 3, 너도 곱하기 3, 얘는 곱하기가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3을 다 곱해주세요. 근데 하기 귀찮잖아요. 그럼 두 번째, 3을 다 나눠주세요. 걔도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A는 170이고 대신 얘는 3식이니까 어떻게 120 곱하기 3으로 쓰는 거예요. 다음 친구는 530이고요. 160 곱하기 3이에요. 다음 친구는 200이고요. 옆에는 250 곱하기 3이에요. 다음 친구는 50이고요. 다음에 70 곱하기 3이에요. 그럼 가장 작은 친구는 바로 보이죠? 누구야? 얘가 가장 작은 친구가 되겠죠. 그 가장 작은 친구는 D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D로 잡으시면 우리 선지상 가장 많은 어선이 B 아니면 C예요. 어떻게 비교해 주시면 되냐면 둘의 차이 얼마나요? 150.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요? 90 곱하기 3. 90 곱하기 3은 270이니까 누가 더 크겠다? 밑에 있는 C가 더 크겠다. 정답을 몇 번으로?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계산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정보를 정리부터 해주셔야 돼요. 정보를 정리해야만 우리는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안 보인다 싶으면 항상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주세요. 계산하는 과정 전에 어떻게 정보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5번 봅시다. 5번 친구의 유형은 뭐다? 추필자. 이 친구는 사한자처럼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꼭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주어진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자료를 먼저 뭐 해주시고 소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주어진 자료가 있나 한번 볼 거예요. 표를 봤더니 주택 소유 가구수 몇 년과 몇 년? 22년과 23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주택 소유 가구수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봤더니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키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뭘로 키워딩 할 거냐면요. 연도가 자기 혼자 좀 길어요. 연도를 키워딩 하셔도 되고 혹은 주택수를 키워딩 하셔도 돼요. 주택수라는 걸 키워딩 할 거야.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가구수를 키워딩 할 거야. 디귿을 봤더니 뭐야? 소유율을 키워딩 할 거야. 리을도 봤더니 소유율이네요. 그럼 우리는 소유율이라는 단어를 잡고 나서 어떻게 디귿에 연결되는지 리을에 연결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보자. 봤더니 주택수라는 단어는 못 찾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친구로 가구수라는 단어. 가구수라는 단어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주택 소유율이라는 단어는 찾았어요. 소유율 찾았네. 그래서 혹시 소유율에 대한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얘 몇 년도에 대한 이야기죠? 23년, 22년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주택 소유율 23년, 22년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하지만 정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택 소유율이죠. 근데 뭐야? 가구랑 주택 소유 가구수죠. 얘 주택 소유 가구수 줬죠? 가구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가구수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가구수에 대한 정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어디서? 니은. 그래서 얘는 니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또 읽어봤더니 주택 소유율 또 나왔어요.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다? 상위 3개에 대한 내용이다. 상위 3개는 어디랑 연결된다? 디귿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과 디귿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럼 결론적으로 선지는 3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되냐면 기억을 한번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뭘 기억할 거냐면 주택수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주택수까지 같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더니 여기 주택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잡아주셔서 정답을 몇 번으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추필자에서 중요한 것보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단어만 잘 연결해 주시면 된다. 단어를 잘 연결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추필자를 매우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다. 자,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6번 친구를 봤더니 문제 유형이 기타형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봤더니 우리한테 뭘 찾으라고 하냐면 A부터 E국 중에 갑국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라. A부터 E국 중에 갑국이 구매할 전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소거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얘는 대상소거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무언가 조건에 따라서 소거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구해주셔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건을 쭉 보다 보면 여기 동점 조건이 있어요. 제가 동점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 매우 중요해 라고 생각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 단 동점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좀 우선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선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아주 점수가 높은 애 중에 동점이 나올 거야. 왜? 동점 조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린 뭘 찾아야 돼? 가격이 낮은 애를 찾아야 돼. 그래서 가격을 우선해서 생각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D, B, C, E, A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가격 조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가격 조건을 우선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수하면 5점, 안 좋으면 1점을 준대요. 우수한 것에 대한 기준을 봤더니 속력은 높을수록 탑재수는 많을수록 항속거리는 길수록 가격은 낮을수록 우세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한번 속력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속력 친구를 봤더니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4등, 너는 5등이 되는구나. 다음에는 미사일 탑재수를 봤더니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4등, 너는 5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항속거리를 봤더니 길수록 높다 그랬으니까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4등, 너는 5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가격 친구를 봤더니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4등, 너는 5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언가 가능하면 1점을 추가 점수로 주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추가 점수를 적어주시면 1점, 2점, 빵점, 2점, 1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낮은 게 우선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가장 낮은 애부터 총점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 가격이 가장 낮은 D부터 총점을 구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면 2 더하기 3 5점, 2 더하기 3 5점이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5여서 15점이다 라고 잡아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가격을 점점 낮춰가면서 혹시 15점보다 큰 애가 있는지 생각할 거예요. 다음 가격이 낮은 친구는 B. 너 혹시 15점 되니? 5 있으니까 지워. 나머지가 몇 점보다 커야 돼요? 10점보다 커야 되죠. 10점보다 크진 않더라. 그리고 나서 다음 친구는 C. 너 혹시 15점보다 크니? 5 있는데 나머지 10점 안 돼. 다음에 이 친구를 봤더니 너 혹시 15점보다 크니? 5 하나 지우고 5 하나 지우면 이 친구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쵸? 5가 2개잖아. 얘가 5등이면 1점을 줘야죠. 너 1점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5 하나 지우고 나서 어떻게? 나머지 합이 10인지 봤더니 10보다 작더라. 너 15보다 작아. 마지막으로 A 친구를 봤더니 5 하나, 5 2개, 5 3개여서 15점이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제일 점수가 높고 가격이 싸? D가 점수가 제일 높고 가격이 싸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A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까지 여러분이 지워주셨잖아요. 그럼 A는 D랑 동점이 될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자료 해석에선 이런 식으로 동점 조건이 사용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동점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A는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확인을 한 번쯤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갑시다. 문제 7번을 봤더니 문제 유형이 뭐다? 추필자. 그럼 제가 앞에 5번 설명드릴 때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미 주어진 자료를 소거하셔야 돼요. 이미 주어진 자료부터 소거하러 갑시다. 자료를 봤더니 뭔가 연령대에 대한, 그리고 배달 대행 퀵서비스의 경력에 대한, 그리고 배달 건수야 일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나 하고 쭉쭉쭉 봤더니 기억은 경력인데 얘는 구성비죠. 우리한테 구성비는 안 줬고, 다음에 니은도 경력인데 구성비죠. 얘는 경력에 대한 구성비인데 안 줬죠. 자,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평균 구입 비용이래요. 구입 비용에 대한 내용도 안 줬죠. 다음에 리을은 근로 일수래요. 우리한테 근로 시간밖에 안 줬죠. 그래서 뭐야? 이미 주어진 건 없네. 그럼 여러분이 키워딩만 해주시면 돼요. 전 키워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경력 구성비라는 단어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력 구성비를 찾을 거고, 두 번째는 평균 구매 비용을 찾을 거고, 세 번째는 근로 일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경력 구성비에 대한 내용이 있나 하고 보니까 경력 구성비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쭉쭉쭉 읽어보면 구입 비용이란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내용인데 디귿을 보시면 구입 비용에 대한 내용이고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 너는 필요하구나. 디귿 하나 체크.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근로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월평균 근로일수니까 리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필요하다고 체크해 주시면 3번과 5번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에 있는 운전 경력 구성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쭉 읽어보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8번으로 갑시다. 문제 8번은 매칭형이다. 얘는 표준 매칭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조건의 우선순위를 따져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조건의 우선순위를 따지러 갑시다. 1순위 조건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조건과 어떻게? 두 번째 조건이 1순위 조건이죠. 그 둘 중에 뭐가 더 구하기 쉬운가? 혹은 뭐가 더 확정적인가를 따져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오직 A, B, C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 B, C랑 관련 없는 친구는 좀 지워줄 거예요. 보면 여기 출판이라는 애 있으니까 너는 내가 매칭시켜야 되는 애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자동차라는 친구 있으니까 너도 내가 매칭시켜야 되는 애 아니야. 그럼 둘 다 힘이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정보를 푸시면 여러분이 연구개발과 전문 서비스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전자 부품이 돼버리죠. 반대로 두 번째 조건을 풀면 전자 부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연구개발과 전문 서비스가 되죠. 그 둘 중에 내가 생각할 때 더 쉬운 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중소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인 거. 다음에는 대기업이 뭐래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2배 이상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친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기업이 왕창 크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체에서 몇 퍼센트? 66% 이상을 차지하냐라는 건데 어쨌건 위에 있는 애는 우리 첫 번째 정보를 보면 얘는 대기업이 매우 작을 거 아니에요. 왜?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번째 조건을 볼 때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뭐니까? 매칭형이니까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이 왕창 큰 친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면서 대기업이 왕창 큰 친구를 찾아주면 누가 대기업이 왕창 크죠? A가 대기업이 왕창 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A가 뭐야? 전자부품이야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B랑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과 전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A에다가 전자부품을 연결시켜 주시면 2번과 3번만 남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조건을 읽어봤더니 연구개발 친구가 뭐다? 전문 서비스보다 특허 출원 기업당 특허 출원 건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B랑 C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이거 다 더하기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 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중소기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1번에서 알려줬잖아요.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90% 이상을.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생각하지 않고 보자. 1154분의 얼마? 3223. 다음에는 370분의 얼마? 596이더라.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얘의 값이 대략 얼마에 가까운가 하고 봤더니 3에 가까워요. 얘의 값은 얼마에 가깝냐? 2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추가한다고 해도 얘가 3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야? 무조건 B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만 먼저 고려해 주셔도 돼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만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된다. 단 추가적으로 둘의 숫자 값이 만약에 너도 3 근처고 너도 3 근처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끌고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봐주셨을 때 숫자 값의 차이가 크다면 여기서 끝내도 된다. 그래서 B가 더 크니까 연구개발에다가 B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에 문제 9번 봅시다. 자, 문제 9번 친구는 일반형이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요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표 1을 봤더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짜장면 가격과 가격 지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격 지수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값이래요. 무슨 소리냐면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나머지의 짜장면 가격이 얼마나 되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 지수가 110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친구는 2020년에 비해서 어떻게 10%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2를 봤더니 짜장면 주 재료의 뭐야? 판매 단위당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재료는 몇 개뿐이래요? 7개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잡아주시고 여러분은 선지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지 1번 가격지수가 80이면 짜장면 가격이 4,000원 이하냐라 그랬어요. 100일 때가 얼마예요? 5,276원이거든요. 80이면 어떻게 돼요? 20%를 줄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에서 20%를 줄여야 되냐? 물론 여러분이 진짜로 줄이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4,000원을 적어봐요. 둘이 20% 줄은 값이냐? 즉 80% 관계냐를 볼 거예요. 5,276원분의 4,000원을 잡아주시면 얼마? 8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 5,000에 대한 4,000이 80%니까 아, 너 80%보다 작네? 그렇다는 건 뭐야? 여기에 있는 지수가 80보다 작아진다는 거네. 4,000원일 때는 지수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8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80일 때는 4,000원 이하일 수 있다 없다? 없겠구나 하고 이 친구 X 표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 문제 2번 봅시다. 2번을 봤더니 23년에 대한 가격과 18년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18년과 23년을 잡아주시면 가격은 23년 값이 비어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주어져 있다? 지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만 한번 보세요. 95에서 얼마가 됐어요? 120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20% 이상 증가했겠네요. 100에서 120만 돼도 20% 이상 증가하는데 이 친구는 95에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이상 증가하였다.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 이럴 리가 없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렸어요. 너무 정답 선지가 쉬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2번 다시 보라 그랬어요?
2번 다시 보라 그랬죠. 2번을 다시 봤어요. 23년, 18년 20% 이상 상승. 아무리 봐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답 2번 찍고 어떻게? 종이 끄트머리 접어달라 그랬죠. 종이 끄트머리 접고 넘어가 달라 그랬어요. 왜? 우리 밑에 것까지 보면요, 시간상 마지막 문제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의심된다. 의심될 수 있어요. 의심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찍고 넘어가라고요. 찍고 넘어가서 언제? 25번 끝까지 봤을 때 돌아와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다들 고득점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내년 시험 준비하신다면 내가 1호형 분명히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1번에서 답 나왔어. 그럼 어떻게? 1번 찍는다. 그래도 내가 의심돼. 1번 검토한다. 그리고 어떻게? 1번에다가 답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봅시다. 18년에 비해 23년 다 판매 단위당 가격 2배 이상인 거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년과 23년을 잡아주시고 2배 이상이 된 친구가 누가 있나 하고 보면 2배 이상인 친구. 2배 이상인 친구가 첫 번째로 양파 하나 있네요. 두 번째로 친구가 청오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야 된다. 다음에 4번 친구를 보면요. 식용유는 얼마? 1800, 밀가루는 얼마? 2kg, 설탕은 얼마? 2kg를 구매한대요. 몇 년에? 2020년에. 그러면 우리가 판매 단위를 봤을 때 식용유 몇 개? 2개. 그리고 밀가루 몇 개? 2개. 그리고 설탕 몇 개? 2개. 각각 다 2개 구매했을 때 얼마래요? 15,000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7,500원이냐라는 것과 같죠? 7,500원이라는 숫자를 갖고 생각해 볼 거예요. 너가 4,000원이니까 남는 게 3,500원보다 크냐 작냐. 근데 이거 2개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해봤자 2,600원, 2,700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3,500원은 안 되겠네. 따라서 15,000원 이상일 리 없어. X 표시. 다음에 5번 친구를 봤더니 매년 판매 단위당 가격이 상승한 짜장면 주 재료 품목은 2개 이상이래요. 그래서 매년 상승한 거 찾아야 하는데 우선 춘장부터 보면 여기서 상승 안 했고요. 그리고 식용유는 감소했고요. 상승 안 했고요. 감소했고요. 감소했네요. 그대로고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도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0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10번 친구도 매칭형이라고 제가 유형을 잡아놨고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매칭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 B, C 3개를 찾으라고 시키거든요. 만약에 내가 A를 하다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B를 하다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매칭형은 굳이 가장 앞에 있는 친구부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앞에 친구 A부터 한번 봅시다. 해당 기간 동안 자치단체 운영 횟수 등은 변화하였는데 그중에 자치단체 수와 참여교육 땡땡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이 같았대요. 땡땡에 뭐가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어린이 또는 학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이 2개를 봐줘야 하는데 증가한 방향을 다 보기가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B를 봅시다. 운영 횟수당 참여 어린이 수 21년과 20년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우리 21년과 20년에 운영 횟수당 어린이를 비교해 볼 겁니다. 20년을 적으면 35분의 5, 8, 6 정도 되겠고요. 21년을 적으면 39분의 얼마? 6, 1, 3 정도 될 거예요. 분모를 봤더니 10%가 넘게 커졌는데 분자를 보면 10%가 안 커졌죠. 따라서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년으로 갈 때 줄어들었다. 여기서 적었다라는 친구를 남겨주시면 2번, 3번, 5번이 남겠네요. 다음에 C를 봅시다. C를 봤더니 자원봉사자당 참여 어린이 수 19년이랑 17년이랑 비교하래요. 그래서 19년과 17년의 값을 봅시다. 19년과 17년.
봐주시면 어린이가 대략 몇 배가 됐는데 5배가 넘게 됐는데 봉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1.5배밖에 안 됐죠. 그럼 뭐야? 분자가 왕창 커졌네. 따라서 19년이 17년보다 많았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칭형은 A, B, C를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풀다가 어려우면 넘어가 주세요. 뒤에 있는 것만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뭔가 풀다가 어려우면 어떡하자? 넘어가자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5번으로 갑시다. 문제 15번 친구도 일반형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친구를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3개짜리죠. 이 기억, 니은, 디귿 3개짜리도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 다 시간으로 변별력을 유지하려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선지의 구성상 여러분이 니은부터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네요. 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2023년 9월 결항 편수 국내선과 국제선을 비교하래요. 근데 표 1의 제목은 지연이고 표 2의 제목은 결항이니까 우린 어디로 가야 돼요? 결항, 즉 표 2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 23년 9월 친구를 잡아주시면 국내선과 국제선 몇 배 관계라 그랬어요? 3배 관계. 437분의 1, 5 죄송합니다. 1351이라고 잡아주시고 3배 관계인 걸 봐야 하는데 바로 보이면 제일 좋고 안 보이면 어떻게? 제가 앞자리부터 풀맞찍기 이용해달라 그랬죠. 400을 지워주시고 400의 3배인 1200을 지워주세요. 그럼 남는 거 37분의 151이네요. 아무리 봐도 3배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동그라미. 니은을 동그라미 치면 우린 다음으로 풀어야 되는 선지는 누구다? 디귿선지. 디귿을 봤더니 매년 1월부터 3월에는 결항이 없었대요. 결항은 표 2니까 표 2로 가자. 1월부터 어디? 3월. 1월이랑 3월에 결항이 없었냐? 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다 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뭐야? 1월과 3월에는 결항이 없었다. 동그라미.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선지까지 확인해야겠네요. 기억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연 나왔어요. 국제선 지연 전년 동기. 그럼 뭐야? 아, 전년 동기니까 3분기끼리 비교하라는구나 해서 여러분은 22년과 몇 년을 잡아주면 된다? 21년을 잡아주시면 된다. 둘의 차이가 얼마래요? 100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봤더니 11이랑 111 보이세요? 정확히 딱 얼마 차이 나요? 100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 100이라는 숫자를 먼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만 비교하면 돼요. 나머지 21년은 61과 46, 22년은 83과 19란 말이에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7이 되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2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딱 100개가 차이 나는데 누가 더 커요? 21년이 더 크죠. 그렇다는 건 100개보다 줄어든다, 커진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100편 이상 증가한 건 아니야 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계산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보를 항상 훑어보세요. 정보를 훑어보다 보면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숫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자. 못 찾으면요? 그럼 그때 계산하시면 돼요. 찾으려고 잠깐 노력해 보시고 찾아지면 땡큐, 안 찾으면 어떻게? 그냥 우리 계산하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2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1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 문제 유형을 봤더니 일반형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졸업생이 있고 취업생이 있고 진학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각각 취업률과 진학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각 줄을 봤더니 취업률이라는 친구는 졸업생분의 취업자, 진학률이라는 친구는 졸업생분의 진학자래요. 그런데 진로 미결정 비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100에서 취업률과 진학률을 뺀 값이래요.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요 세 개를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겠다? 100%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부분과 전체 구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취업률과 진학률과 진로 미결정률이 부분이 된다. 그럼 우리 분자들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졸업생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취업자 더하기 진학자 더하기 없지만 비율 뺄게요. 그래서 뭐야? 진로 미결정. 수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다? 졸업생이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왜? 부분과 전체 구조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봤더니 취업률은 A계열이 B계열보다 높대요. 그래서 우리 취업률을 비교할 건데 A는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B부터 먼저 생각해 주세요. B가 57.1이네. 그럼 우린 A를 어떻게 57.1보다 큰지 작은지 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800분의 500이래요. 8분의 5니까 62.5% 당연히 크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A계열, B계열, C계열을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되죠. 그럼 뭐야? 부분과 전체 구조네.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치니까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가중평균에서 중요했던 건 뭐죠?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봤더니 C는 부족한 친구, B는 넘치는 친구거든요. 근데 C는 전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높이 차이가 15나 나니까. 근데 B는 2.1밖에 높이 차이가 안 나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A의 값은 꽤나 많이 차이 나야겠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당연히 높다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 논리를 어디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진학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7.5인데 너 7.5네. 그럼 넌 무슨 역할? 부족한 역할. 너는 무슨 역할? 넘치는 역할이어야만 해. 따라서 7.5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바로 동그라미가 됩니다.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을 봤더니 진로 매기 결정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100에서 취업률과 진학률만 빼주시면 되죠. B랑 C를 비교시키고 있어요. B랑 C. 봤더니 취업률이 얼마나 차이 나요? 17이나 차이 나죠. 진학률이 17이나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왜? 부족한 게 0.4밖에 안 되니까. 넘치는 게 아무리 많이 넘쳐도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 B가 둘의 합이 더 크다. 둘의 합이 크다는 건 미결정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해서 정답. 그래서 2번을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 빈칸을 진짜로 구한다면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200일 때가 40%네. 그럼 40일 때는 얼마일까? 잘 모르겠어. 400일 때는 얼마야? 80%네. 그러면 40일 때는 얼마일까? 8%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 친구를 봅시다. 3번 친구를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학자 수만 20%씩 증가한대요. 전체 진학률이 어떻게 되냐? 진학자가 20% 증가하면 진학률도 몇 프로 증가해야 돼요? 20% 증가해야겠죠. 이 친구 20%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1%가 0.75니까 곱하기 2하면 1.5가 돼서 9%밖에 안 되죠. 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몇 프로라는 거야? 10%라는 거야. 여기서 10이 되려면 얼마나 커져야 돼요? 2.5나 커져야 되죠. 7.5에 대한 2.5는 몇 퍼센트? 3분의 1. 즉 33.3% 증가해야 된다. 근데 20%밖에 안 증가했으니까 너는 말이 안 돼.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 4번을 보면 취업자 수가 계열별로 10%씩 증가했을 때 전체 취업률은 60% 이상이 되냐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너 10% 증가했을 때 60% 되냐? 커지면 얼마 커지는 거예요? 5% 커지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10% 증가하면 충분하겠다. 왜? 55분의 5니까 10% 증가하면 충분하죠. 얘는 11분의 1로 0.0점이 아니지. 9.090909니까 9.090909%만 커져도 60%가 되기 때문에 너는 되기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13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13번 친구는 정답은 3번이고 일반형입니다. 얘는 여러분이
주어진 표의 의미만 정확히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오이를 촉성으로 양식을 한다. 재배를 한다. 그러면 11월에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월에는 파종을 해야 되고 다음에 12월과 1월에는 정식이라는 친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2월부터 5월까지 뭘 할 수 있다?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월마다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달라. 오이 기준으로 고추 기준으로. 그럼 여기 빈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그리고 나서 1번을 확인해 보니까 촉성 재배 방식 기준 정식이 가능한 달이래요. 정식은 여기 새싹 나 있는 거죠. 새싹 나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오이는 2개 나오고 고추는 몇 개? 1개 나오기 때문에 오이가 더 많다. 동그라미. 다음에 2번 친구를 보면 고추는 각 재배 방식에서 파종 가능 시기와 정식 가능 시기의 차이가 1개월 이상이래요.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씨가 들어간 것과 새싹이 난 걸 비교하라는 거죠. 씨가 들어간 것과 새싹이 들어간 것 사이에 한 달간의 빈칸이 있고 한 달간의 빈칸이 있고 한 달간의 빈칸이 있고 한 달간의 빈칸이 있고 한 달간의 빈칸이 있죠. 따라서 뭐야? 넌 당연히 1개월 이상 차이 나야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오이는 고추보다 정식과 수확이 모두 가능한 달을 찾으래요. 무슨 소리냐면요. 1월의 값을 싹 보시면서 여기 정식이랑 수확이 같이 들어가냐 보라는 거예요. 같이 안 들어가 있죠. 얘는 같이 들어가 있네요. 같이 안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같이 안 들어가 있고 같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진 모두 같이 안 들어가 있어요. 즉 같이 들어가 있는 건 2월, 4월, 5월, 6월로 4개월이다. 고추 친구도 똑같아요. 같이 들어간 친구를 찾아주자. 여기 2월, 여기에 4월, 5월, 6월. 혹시 더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럼 얘도 2, 4, 5, 6으로 4개월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라 같게 되겠네요. 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친구를 봤더니 고추의 경우 수확이 가능한 재배 방식은 7월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추를 잡아주시고 7월로 쭉 내려와 봤더니 수확은 가능한 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촉성, 조숙, 보통, 억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혹시 4개보다 더 많은 달이 있나 봤더니 없죠. 그래서 너 동그라미. 다음에 5번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오이는 수확이 가능한 달이 가장 적은 건 보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친구의 수확을 확인해 보면 몇 달만 가능하다? 3달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를 보면서 혹시 3달보다 더 짧은 친구가 있나 봤더니 촉성은 4달, 반촉성도 4달, 조숙도 4달, 그 다음에 억제는 5달이어서 너가 가장 짧구나. 5번도 옳은 선지. 자, 다음에 문제 14번으로 갑시다. 문제 14번도 일반형이고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친구의 자료를 보면 우리한테 계산을 시키는 더미형 자료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봅시다. 1번을 봤더니 김 면허 어업 건수는 매년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감소한 데 있나 확인해 보면 22년에서 23년으로 갈 때 감소했더라. X. 다음에 2번 친구를 보면 굴과 새고막 면허 어업 건수는 매년 전체의 50% 이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더해서 50%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의 50%부터 먼저 생각해. 얘 50%면 얼마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충값 2300보단 작겠다. 이거 2개 더하면 2300보다 크죠? 얘 50%는 2400보단 작겠다. 둘이 더하면 2400보다 크고요. 2400보단 작겠다. 2400보다 크고요. 2400보단 작겠다. 2400보다 크고요. 2300보단 작겠다. 2300보다 크네요. 그래서 뭐야? 매년 50% 이상이다. 그런데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구한 값이랑 얘랑 상충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계산을 너무 대충 해서 얘가 2500보다 작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250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정밀하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안 정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대충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한 걸로 오케이가 됐으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오케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안정밀하게 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연산 없는 자료 해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는 자료 해석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계속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요? 그때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무조건 줄여질 거는 몰라요. 줄여질 수도 있고 안 줄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연산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야? 연산을 줄이도록 노력해보자. 이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매년 50% 이상이어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3번은 20년에서 22년으로 가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바지락이 가장 작냐라고 물어봐서 우리 찾아볼 겁니다. 바지락 20년에서 어디?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군요. 20년과 22년을 비교하래요. 봤더니 20년 친구는 17만큼 커졌고 22년 친구는 얼마나 커졌어요? 너는 16만큼 커졌네요. 19년이 과거값도 작은데 폭도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20년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너 틀렸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죠. 어떤 거? 동일 항목 간에 비교하면 뭐만 비교해도 끝난다? 폭만 비교해도 끝난다. 자, 다음에 4번. 미역의 면허 어업 건수는 23년이 20년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역에 대한 건수를 봅시다. 미역 20년과 23년. 봐주시면 누가 더 많아요? 20년이 더 많죠? 그래서 너 틀렸어. 다음에 5번 친구를 보면 23년 전년 대비 증가한 양식 품목이 2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전년 대비 증가한 거. 새꼬막 하나 증가했네요. 새꼬막밖에 없으니까 1개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15번은 문제 유형이 매칭형, 그 중에 정확히는 대상소거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 아래서부터 위로 푸셨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다. 아래서부터 위로 한번 가봅시다. 봤더니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수입량은 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산을 추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잡아주시면서 인도네시아가 추월했다 그랬으니까 누가 커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커야겠죠. B는 인도네시아가 작아. 다음에 C도 인도네시아가 작아. 남아있는 건 뭐야? A, D, E뿐이야.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 봤더니 여기 또한 유럽 시장의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는 몇 위가 됐대요? 2위가 됐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2위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A는 러시아가 2위네요. 다음에 D는 러시아가 2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D도 지워지고 E는 러시아가 2위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 봤더니 캐나다산 목재 펄프가 공급하면서 캐나다산 수입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2020년은 몇 년에 비해서 19년에 비해서 30배가 됐다 그럽니다. 19년의 값을 봤더니 얼마야? 11네요. 30이 되면 얼마는 돼야 돼요? 330보단 커져야겠죠. 그래서 누가 지워진다? 2가 지워진다. 정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친구를 봤더니 일반형, 그리고 정답은 5번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 친구 봤더니 빈칸이 빵빵 뚫려 있어요. 제가 빈칸이 빵빵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냅둬라. 제발 냅둬라. 그리고 나서 선지를 봤더니 비대칭형이네. 우리 비대칭형이면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된다? 깊이 불가능한 선지부터 풀어야 된다. 깊이 불가능한 선지가 누가 됐다? 리을이 됐다. 그래서 리을을 볼 겁니다. 리을을 봤더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옥숙박 시설이 주거체험 시설보다 많은 애는 17년과 18년 뿐이래요. 일단 빈칸은 두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한옥숙박 친구랑 누구? 주거체험 친구. 17이랑 18은 각각 어떻게 돼 있어요? 한옥숙박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에는 다 0이니까 한옥숙박이 많을 수가 없죠. 한옥숙박이 많을 수가 없다. 우리 누구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19년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 값을 더해 봤더니 이렇게 싹 더하면 얼마 나와요? 17 나오고 10이니까 27. 따라서 여기 얼마 들어간다? 1 들어간다. 그럼 똑같아지네요. 그래서 많은 건 몇 년밖에 없다? 17년과 18년밖에 없다. 리을 동그라미. 리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으로 풀어야 되는 선지는 디귿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을 봤더니 2020년 대비 2022년 한옥 시설 유형별 증가율, 주거체험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을 비교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에서 22년으로 보내야 되고, 다음에는 주거체험시설과 주거이용시설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 봤더니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증가율이 2배 관계라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값을 보면 딱 몇 배 관계예요? 2배 관계예요. 그래서 얘도 증가폭이 얼마여야만 한다? 2여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고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보니까 9 더하기 8이 17이고 12 더하기 5가 17이어서 17 더하기 17은 얼마? 34니까 딱 2배가 되겠다. 6에서 8로 3에서 5로 증가폭이 과거값을 봤더니 3과 6으로 딱 2배 관계니까 증가폭이 동일하다면 증가율은 2배 관계가 되겠구나. 디귿 동그라미.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디귿도 동그라미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푸시면 되겠고, 저는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체랑 문화시설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전시시설과 어떻게 전체를 봐주셔라. 근데 몇 퍼센트 관계? 20% 이상 관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문화전시시설을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가 5보다 큰지 작은지만 봐주시면 돼요. 즉 8이니까 40보다 큰지 작은지, 40보다 큰지 작은지, 50보다 큰지 작은지, 55보다 큰지 작은지, 60보다 큰지 작은지, 60보다 큰지 작은지 보시면 모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작죠. 그래서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이 20% 이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기억 친구는 전통 공예시설과 한옥 숙박시설을 비교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통 전시시설과 한옥 숙박시설 빈칸이 있어요. 물론 아까 채웠지만 걔 무시하고 생각해도 20년부터 22년까지 빵빵빵이어서 증감 방향이 어떻게 돼요? 매년 없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야 되는데 위에 있는 친구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8에서 20으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근데 얘 빈칸 없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이것만으로 알 수 있나요? 원래는 몰라요. 얘가 뭐만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무언가에서 증가했는데 0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 17번으로 갑시다. 문제 17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일반형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각주를 봐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최저개발국 직접투자 비중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얘는 해외 직접투자 규모 분의 최저개발국 직접투자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곱하면 뭐 나오겠다? 최저개발국 직접투자 규모가 나오겠다라고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1번, 23년과 15년의 직접투자 규모를 비교시키고 있으니까 둘이 곱한 거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312 곱하기 2.8, 다음에는 764 곱하기 1.7. 이 상태로 잘 안 보이신다면 왜 안 보이는 거냐면 자릿수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릿수를 맞춰볼 거예요. 312 곱하기 280, 다음에 764 곱하기 170. 이렇게 보시면 2배 이상 커졌는데 2배 안 되죠. 따라서 누가 크다? 밑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친구는 몇 년? 23년이니까 23년이 크구나. 동그라미. 우리 옳은 거 찾으니까 정답 바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을 봤더니 21년 직접 투자 규모 비중, 즉 꺾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네요. 21년에 꺾은 선의 값을 보시면은 증가했죠. 넌 말도 안 돼. 18년은 직접 투자 규모니까 곱하기를 하고 있고 얼마래요? 10억 달러 이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18년 친구를 봐주시면 대략 406이라는 숫자와 1.8을 곱하래요. 그럼 얘가 자릿수 고려하지 마시고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을 만들려면 5 곱하기 2가 필요하거나 4 곱하기 2.5가 필요한데 5 곱하기 2보다 둘 다 작고 4 곱하기 2.5로 생각하면 4보다 큰데 2.5가 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억 달러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단위를 고려해 주자면 자 4만인데 100만 달러니까 400억 달러 곱하기 얼마? 1.8%. 요 상태로는 보기 힘들다. 40억 곱하기 얼마? 18%로 바꿔보자. 그럼 얘는 해봤자 8억보다도 작겠네 라고 구해주실 수 있어요. 단위도 말이 안 되는구나. 다음에 3번, 4번을 보면 23년 직접 투자 규모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직접 투자 규모, 해외 직접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가 40%라 그랬으니까 572분의 764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0% 증가했다는 건 5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7이 됐다는 거죠. 5랑 7 날리고 생각하면 40% 이상 증가했다 안 했다? 증가했을 리가 없구나. 너 X 표시. 다음에 5번 친구를 보면 17년에 해외 직접 투자 규모와 최저개발 비중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대와 꺾은 선이 모두 증가했냐는 건데 17년 친구를 봐주시면 막대는 증가했는데 꺾은 선은 감소했으니까 너도 틀렸다.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8번으로 갑시다. 문제 18번의 정답은 4번이고 일반형 문제네요. 요 친구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건 요 두 친구. 첫 번째 친구를 보면 가맹점단 매출액이래요. 즉 뭐야? 가맹점분의 매출액. 옆에 있는 친구를 봐주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면적당 매출액이래요. 그래서 면적분의 매출액. 그럼 뭐가 똑같다? 분자가 똑같다. 일반적으로는 분모 동일 관계를 주는데 얘는 분자 동일 관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둘 사이, 얘를 X라 그러고 Y라 그럴게요. X에서 Y로 갈 때가 N배라면 어떻게? 가맹점에서 면적으로 갈 땐 N분의 1배다 라는 관계를 이용해달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하고 살펴보니까 니은 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을 보니까 A부터 E 중 가맹점단 매출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전체 매출액도 가장 크대요. 가맹점단 매출액이 가장 큰 친구는 B예요. 전체 매출액을 구하려면 당연히 가맹점수에다가 가맹점단 매출액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B 친구는 가맹점단 매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혹시 B 친구보다 가맹점이 많은 데가 있나 확인해주면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곱만 비교해주면 돼요. 147 곱하기 853이랑 145 곱하기 603. 얘는 2밖에 안 커졌는데 이 친구 20이나 커졌죠. 그럼 누가 더 커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밑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출액도 B가 더 크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친구를 봐주시면 디귿에서 뭐라 그러냐면 면적의 합이 가장 작은 편의점은 이 브랜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면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나한테 면적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얘가 n배면 n분의 1배인 관계를 이용해야지. n배로 만들어보자. n배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150만까지 키워줄 거예요. 그럼 몇 배 관계가 됐어요? 3배 관계가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배 관계가 되죠. 즉 얘를 3으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한 260원짜리 되겠다. 나머지도 보시면 한 3배 관계, 3배 관계. 얘는 한 5배 관계 정도 되네요. 넌 5배 정도, 3배 정도, 이 친구도 5배 정도, 이 친구는 한 4배 정도. 어쨌건 3으로 나눠줘야 되고 5로 나눠줘야 되고 5로 나눠줘야 되고 4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나눠지는 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원래 가맹점이 누가 제일 적어요? 2가 제일 적으니까 면적 친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2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도 동그라미, 디귿도 동그라미이고 우린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니은 아니네요. 기억 봅시다. 기억을 보면
갑국의 전체 편의점당 가맹 점수가 5만 개래요. 그때 편의점 브랜드가 최소 14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13개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가맹점을 먼저 다 더해봅시다. 얘랑 얘를 더하면 300 넘겨줘서 대략 2만 5천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 친구의 500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대략 15,000이 되겠고 남는 게 4,000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44,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남는 편의점은 대략 6,000개 정도 되겠고 6등 친구는 아무리 커도 얼마예요? 아무리 커도 780 정도이니까 780을 몇 개 넣을 수 있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3개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8개가 모두 얼마? 780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곱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7, 5, 왜 7, 5야? 7, 8에 56에다가 8, 8에 64니까 6,000개를 넘게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최소의 개수는 13개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개가 아니라 최소 개수는 13개가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19번으로 갑시다. 문제 19번 친구도 일반형이고 1오형입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각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설 용량이라는 친구는 최대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대량으로 소각하면 몇 일 걸리는지 정도는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을 봤더니 연간 소각시설 많을수록 관리인원이 많대요. 그럼 여러분이 관리인원에 대한 값을 보시고 연간 소각시설에 대한 값을 봐주실 거예요. 근데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사한 값끼리 묶어서 해달라 그랬어요. 요렇게 묶을 거고 요렇게 묶을 거예요. 봤더니 더 많고 더 많아요. 더 많고여야 되는데 밑에 있는 2가 더 많죠. 그래서 뭐야? 둘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에 2번 친구를 봐주시면 시설 용량 대비 연간 소각 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건 2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2를 봤더니 대략 900분의 얼마? 23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읽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대충 읽어주시면 되는데 읽기가 어렵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가 9여서 읽기 힘든 거죠. 그럼 얘를 1000으로 만들어주자고 생각해봐요. 얘 1000으로 만들려면 몇 퍼센트 정도 키워주면 되겠어요? 10% 정도. 그럼 위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10% 정도 키워줘봐요. 그럼 대략 1000분의 얘는 23은 커져야 되니까 260 정도 되겠네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5% 정도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25%로 잡고 혹시 25%보다 더 큰 친구 있나 한번 잡아보자고요. 다음 친구는 400분의 얼마다? 104. 그럼 얘도 25%보단 크겠네요. 너는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750분의 196. 얘는 25%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25%보다 왜 안 될 것 같냐면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얘를 800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해봤자 10%보단 덜 커지거든요. 그럼 얘 10%보다 덜 키웠을 때 200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워져. 그리고 다음 친구. 제가 여기서 3개를 지웠는데 얘도 그럼 똑같이 3개를 지워줘야겠죠. 그럼 얘는 48분의 12니까 25% 부근 정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0 하나 붙이고 5 한번 살려봐요. 너도 25%보단 크네. 살려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친구는 B, E, D. 현재 이렇게 3개 되고 A 값을 봐주시면 800분의 얼마? 163이니까 얘는 25%보다는 작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B, D, E만 좀 더 정밀하게 비교해 봅시다. 자, 우선 B 480분의 125. 다음에는 D 400분의 104죠. 근데 이렇게 딱 20%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도 20% 키워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얘한테 20% 키워주면 얼마 커져요? 얘한테 20% 키워주면
대략 20 정도 커지니까 얘나 값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D만 남겨둘 거고요. 다음에 E랑 비교해 볼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지금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서로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거리를 가깝게 800분의 208로 만들어 줄 거고 너는 900분의 얼마? 여기 왜 이렇게 적혀 있어? 238이죠. 238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할 거냐면 기울기 테크닉. 분모 얼마 커졌어? 100. 분자 얼마 커졌어? 30. 30%만큼 추가로 달라붙었네. 얜 해봤자 얼만데? 25% 부근인데 30%만큼 추가로 달라붙었으니까 누가 더 크다? 당연히 2가 가장 크겠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은을 풀다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셔라. 나머지 3, 4, 5를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 4, 5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연간 소각시설 A랑 D가 1.5배 관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A랑 D를 잡아주면 되겠고 D는 10만 4천, A는 16만 3천이에요. 당연히 1.5배 이상이라고 보이면 좋겠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10만이랑 15만을 초과하고 생각해보세요. 10만 지우고 15만 초과하면 대략 13,000, 대략 4천이니까 1.5배 이상일 수밖에 없다. 너 틀렸어. 다음에 C는 시설 용량이 전체 시설 용량의 3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용량이랑 누구? C의 용량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2000이랑 600을 소거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남는 게 898이랑 150밖에 없으니까 30% 이하일 거다. 너 틀렸어. 마지막으로 우리 B 친구를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48분의 125랑 250을 비교하는 건데 요 상태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0 하나 붙여주자. 0 하나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 25%보다 컸었죠. 그래서 251 이상이 돼야 된다. X 표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0번으로 갑시다. 20번과 21번은 세트형인데요. 제가 세트형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된다. 둘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둘 중에 하나만 풀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드려요.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표차변 21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몇 번은 풀어야 돼요? 20번은 푼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정답이 1번이라 그러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식량작물에 대한 전년대비 감소율과 식량작물에 대한 전년대비 감소율 A지역 전체와 갑국을 비교하래요. 식량작물 친구는 표 1에 있고 갑국이랑 A지역 전체를 봤을 때 감소율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자릿수가 안 맞아서. 그래 자릿수를 맞춰주면 445에서 얼마? 433으로 그 다음에 237에서 얼마? 221로 봐주시면 얘는 대략 얼마 줄었죠? 20 정도. 얘는 얼마 줄었죠? 16 정도 줄었어요. 근데 과거값이 어떻게? A지역 전체가 훨씬 작죠. 넌 16이고 넌 20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밑에 있는 친구의 감소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A지역 전체의 감소율이 더 낮다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 3, 4, 5를 풉시다. 2번. 19년 대비 23년 생산량의 증감률이라 그랬으니까 너는 표 1을 봐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맥류가 가장 크대요. 맥류 친구. 270에서 201이 됐으면 얼마나 줄었다? 대략 70 정도 줄었다. 270에 대한 70을 생각해 주시면 못해도 20% 넘겠구나. 혹시 20%보다 큰 친구 있나 보자. 이 친구의 20%면 3만 정도 되는데 3만보다 작게 변했어. 이 친구의 20%면 6천 정도 되는데 6천보다 작게 변했어. 이 친구의 20%면 1800 정도 되는데 1800보다 작게 변했어. 이 친구의 20%면 얼마? 6000 정도 되는데 얘 6000 정도 변했어요. 근데 얘는 20%보다 큼지막하게 변화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일 큰 건 맥류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3번을 봐주시면 미국은 매년 A지역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면적이니까 표 2로 가야 된다.
표 2에서 미국이랑 전체를 봐주시면 아무리 봐도 다 50%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면 4만과 2만을 지워주고 생각해주세요. 4랑 2를 지우면 1보다도 크죠. 그래서 넌 당연히 크다. 다음 친구 3번을 봐주시면 생산 면적당 생산량 서류가 23년엔 가장 많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류를 잡아주시고 면적당 생산량을 봐주시면 얼마보다 커요? 6보다 크죠? 혹시 나머지 중에 6보다 큰 친구 있나 한번 볼 거예요. 미국은 4만이니까 6보다 크려면 24만보다 커야 돼서 말도 안 돼. 다음 죄송합니다. 미국은 얘죠. 다시 미국은 대략 3만이니까 6보다 크려면 18만은 돼야 되니까 말도 안 돼. 다음 친구는 대략 100이니까 600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돼. 다음 친구는 6천이니까 3만 6천은 돼야 되니까 말도 안 돼. 다음 친구도 6천이니까 3만 6천 근처는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돼. 따라서 제일 큰 건 서류이다 동그라미. 다음에 5번 친구를 봐주시면 전체 식량의 생산량과 생산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을 봐달래요. 그래서 우리 A지역 전체를 봐줍시다. 보시면은 증감이네요. 넌 어떻게 되나 하고 보면 증감이네요. 일치하는구나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표차변 문제를 봅시다. 제가 표차변 문제를 볼 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였다? 대충 확인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값이 너무 작은 건 확인하지 말라. 숫자 값 너무 작은 거 뭐 있어요? 리을 선지에 맥류 보시면 0.1이라고 주어져 있죠. 요런 거 확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리을 선지에 맥류 같은 거 확인하지 말아달라. 이거 확인했다가 틀린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면 맥류는 0.1이고 그 옆에 있는 두류는 4.8이니까 한 45배 관계인가 라고 확인을 하는 건데 봐주시면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23년, 맥류랑 서류. 얘는 45배 관계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보면 45배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아니야? 반올림 때문에 그래요. 반올림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근데 제가 왜 맥류랑 서류를 잡았죠? 죄송합니다. 맥류랑 두류. 50배 관계죠. 얘는 45배 관계인데 왜 이런 꼴이 나온다? 반올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류를 구해주시면 대략 0.09 나올 거거든요. 0.09가 아니라 반올림 돼서 0.1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둘이 50배 관계 맞아요. 반올림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작은 수치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대략적인 수치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기억에서는 대략 한 200 정도 변했냐 18,000 정도 변했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니은은 우리 수치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23년 친구 23년의 생산량 잡곡 두류 서류 잡곡 두류 서류 봐주시면 잡곡이 3만인데 여긴 서류가 3만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충 확인해 주세요. 디귿에서는 어떻게 30%, 40%, 40%, 마이너스 20%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리을에서는 어떻게 15% 근처인지 그 다음에 뭐 5% 근처인지 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 확인하지 않는다. 0.1과 같은 거 이용해서 45배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거 확인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 반올림된 수치니까. 자, 그리고 나서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 22번부터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졌다?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표가 커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22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친구가 있고 그에 따른 지표들이 무언가 있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보면 주의인 곳이 5곳 이상 주의인 곳이 5곳 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의는 0.5에서 1 사이래요. 이걸 0.5라고 생각하지 말고 50%에서 100%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편해져요. 확인해 주시면 0.5에서 1 사이인 곳을 동그라미 치면 빈칸을 제외했을 때 몇 곳이 나온다? 5곳이 나온다. 그럼 빈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빈칸 중에 누가 있냐면
2가 50%보단 크고 100%보단 작아요. 그래서 5곳이 아니라 적어도 6곳은 돼야 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5도 풀어봅시다. 2번 친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B동이랑 G동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우리 B동이랑 G동을 잡아줄 거고, G동은 30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있는데 B동은 없어요. B동 어떻게 구해야 돼? 65세에다가 뭐 곱해야 돼? 지방소멸 위험지수 곱해주면 되겠죠. 그 곱한 값이 3,400이 될까요? 원래 3,400보다 작은데 1보다 작죠. 당연히 작겠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B가 당연히 작다, 동그라미. 다음에 3번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동이랑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동부터 찾아야 돼요. 빈칸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제일 높은 건 얼마? 1.4 정도 되네요. 혹시 1.4보다 높은 애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 누가 있냐면 I는 2,6에서 시작했는데 3,9만 돼도 1.5란 말이에요. 제일 높은 건 누구야? I야. 그래서 I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0% 이상인가 봐주시면 10% 이상이더라, 동그라미. 다음에 4번 친구를 보면 총인구가 가장 많은 동,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총인구가 가장 많은 동을 찾아주시면 K고, K는 얼마인가 확인해 주시기 전에 나머지 값을 보면 그나마 제일 작은 애가 한 0.5 근처거든요. 너 혹시 50%보다 작은가 한번 봅시다. 7,000이랑 3,500을 날려. 그럼 남는 게 596분의 125니까 50%보다 작네. 그래서 가장 낮다, 동그라미. 다음에 5번은 보통인과의 총인구의 합을 구하래요. 보통인 친구는 1에서 0.5 사이가 됩니다. 1에서 0.5 사이인 친구를 찾아주시면 우선 C, 다음에 아까 E는 아니었고 F, G, H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너는 1보다 크지만 0.5보다 커서 안 되고요. 얘는 1보다 작아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2.9만 더하기 1.6만 더하기 1.9만 더하기 2.7만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 자릿수를 너무 많이 날린 거 아니에요? 일단 날려놓고 9만 근처면 그때 자릿수 살려줄 겁니다. 자, 요 친구의 합을 구해주시면 얘 대략 3.5만 돼서 여기다가 1,000 넘겨주고 여기다가 3,000 넘겨주면 3만보다 커지고 3만보다 커지고 3만보다 커졌으니까 어떻게? 9만 이상일 수밖에 없다. 5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시면 정답 1번 됩니다. 자, 23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반형, 그리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면 딱 봐도 더미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전체 처리 실적 중에 매립의 비율은 15% 이상이래요. 그럼 전체랑 누굴 찾아줘야 돼? 매립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15%라는 숫자를 보면 몇을 몇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달라 그랬죠? 20을 3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2000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300이 돼야 되는데 300보다 작으니까 이상일 리 없어. 다음에 2번 친구를 봐주시면 기타를 제외하고 뭐라고 적혀있다? 각이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각, 단, 만 요 세 글자 주의해달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각, 단, 만, 각이기 때문에 따로 봐주셔야 된다. 공공이 뭐야? 위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공이 위탁보다 바로 적네요. 그래서 X표시. 만약에 여러분이 전체로 봐줬으면 기타를 제외했을 때 어떻게 돼? 공공이 더 많다라고 나와서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단, 만 이 세 글자는 꼭 주의해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안 틀렸을 거라고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 3번 봅시다. 3번을 봤더니 여기 또 나왔네요. 각. 처리 주체에서 매립의 비율은 공공이 자가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이랑 자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거? 매립에 대한 비율. 매립에 대한 비율, 자가. 우선
둘 중에 여러분이 쉽게 읽히는 애부터 생각해달라 그랬죠. 00 친구 얼마 정도 돼요? 한 20%는 넘겠네요. 얘 2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따라서 00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친구를 보면 위탁이 어디? 생활계 폐기물에서 재활용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위탁에서 재활용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위탁에서 재활용을 잡아주시면 대략 1106분의 870이 되겠고, 이 친구는 어떻게 1000 날려주시고 750 날린다고 생각하면 남는 게 106분의 120밖에 안 되니까 75% 이상이 돼야겠네요. 이하 아니야. 다음에는 소각이 00에 차지한 소각 중에 00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각 중에 0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90% 이상이라 그랬는데, 여기 누구? 위탁이라는 친구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다? 00은 90% 이상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24번 봅시다. 문제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3보기형이다. 어떤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하고 보면 디귿 선지부터 풀어야 돼요. 디귿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년부터 23년까지 인용률이 매년 감소한 시도는 3개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년에 대한 자료, 21년에 대한 자료, 22년에 대한 자료를 줬고 23년은 다 주지 않았어요. 몇 개만 줬어? 상위 5개만 줬죠. 그럼 우리가 딱 N개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정확한 개수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X예요. 이상이나 이하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건 범위성인데 너 왜 이상이랑 이하 없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지우고 나면 우린 누구만 풀면 된다? 기역과 니은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23년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시도의 인용 건수랑 22년에 인용률이 가장 많은 시도의 인용 건수를 비교해 달래요. 우선 인용 건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인용 건수는 어떻게 구하나? 아니, 처리 건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처리 건수는 어떻게 구하나 하고 봤더니 처리 건수는 인용 건수, 즉 y 더하기 기각 더하기 각하 x라고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는 a이다 라는 기준선이 나오면 어떻게 그려달라 그랬죠? 점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 하나 찍어봅시다. 0,200이랑 200,0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선이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선 자체가 이제 대칭으로 이동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닿는 애가 누구냐라고 잡아주면 경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의 인용 건수를 확인해 주시면 대략 350 정도보다 크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다음에는 22년의 인용률이 제일 높은 데를 잡아 주시면 울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림엔 울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울산은 없지만 이 친구는 몇 등보단 작기 때문에 5등보다는 작기 때문에 우선 2022년에 5등을 찾아주시면 누가 나온다? 선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이라고 잡아줄 수 있고, 인천의 처리 건수는 대략 150보다 작은 거 곱하기 200 정도 되니까 350 근처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인용 건수니까 얼마 곱해줘야 돼? 50%. 그럼 우리는 350이랑 350 곱하기 50%를 비교하는 거니까 몇 배 관계 정도 되겠어요? 2배 정도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몇 배라 그랬어요? 1.5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맞다. 동그라미. 다음에 기억 친구를 봐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년 처리 건수 상위 5개의 시도에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렸던 선이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모두 다 우측으로 이동했냐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23년 상위 5개를 찾아주시면 경기는 둘 다 존재하고 서울도 둘 다 존재하고 경남도 존재하고 경북도 존재하는데 부산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22년의 부산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22년의 인천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다.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순위 자료이기 때문에 범위성 정보라는 것만 정확히 찾아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얘는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자, 다음에 25번으로 갑시다. 25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 여러분이 얘는 각주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조금 복잡해요. 자, 한번 이해해 봅시다. 각주 첫 번째 친구를 보면 4등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나눈대요. 무슨 소리냐면 공장관리직 요 친구 한번 볼게요. 4명이죠. 이 4명을 4등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1분위에 1명, 2분위에 1명, 3분위에 1명, 4분위에 1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본사 임원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각각 2명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해서 동일한 인원씩 넣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1분위는 그 월급이 낮은 사람, 그 다음으로 낮은 사람은 2분위, 그 다음은 3분위, 그 다음은 4분위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다음 각주를 보면 Q1과 Q3는 1분위와 3분위 중에 높은 친구래요. 얘를 본사 임원을 예로 들면 1분위에 2명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1분위 다시 A와 1분위 다시 B가 있을 거예요. 요 중에 그나마 더 높은 친구가 누구다? Q1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3분위에도 3분위 A와 3분위 B가 있겠죠. 요때도 똑같아요. 그나마 높은 친구가 누가 된다? Q3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앙값이라는 애가 있는데, 중앙값은 2분위에서 높은 값이랑 2분위에서 낮은 것을 평균 내래요. 그러니까 얘도 본사 임원을 기준으로 보면 2-A와 2-B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높은 애를 2-B라고 하고 3-A와 3-B가 있는데 이 중에 낮은 걸 3-A라 그러면 요 둘을 평균 낸 게 뭐다? 중간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의미도 봐주시면 평균은 뭐야? 그냥 4개 평균 낸 거. 최저는 뭐예요? 이 중에 제일 낮은 거. 최고는 뭐예요?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료를 다 이해해 주셨으면 인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기억부터 봅시다. 공장관리직 시간당 임금 최고액이 35,000원이라고 합니다. 공장관리직을 보면 평균이 얼마죠? 25,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4명에 대한 평균이 25,000원이에요.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0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할 수 있고, 최저, 요 최저는 누구예요? 1분위에 속한 애죠. 왜? 딱 4등분 됐으니까 각 분위당 1명이니까. 그래서 1분위는 15,000원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고, Q1은 1분위에 속한 애가 1명이니까 그 값 그대로 쓸 거예요. 다음에 우리 2분위는 현재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3분위로 갈 거예요. 3분위 얼마래요? 3만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2분위를 구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중간값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더 잘 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중간값은 결론적으로 2분위와 3분위의 뭐다? 평균이네. 근데 그 평균이 얼마래요? 25,000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누구의 평균만 신경 쓰면 된다? 1분위와 4분위의 평균만 신경 쓰면 되고, 2분위와 3분위의 평균이 25,000원이었는데 전체 평균도 25,000원이었으니까 1분위와 4분기의 평균도 얼마여야 된다? 25,000원이어야 된다. 근데 1분위가 얼마? 15,000원이니까 얼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35,000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모르겠으면 구해야죠. 아, 그럼 너는 2만 들어가야 되네. 다 더하고 얼마를 빼? 10만을 빼면 4분이 나오겠다. 따라서 35,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우리 평균이라는 걸 이용하고 중간값도 평균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몰라도 단순히 덧셈 뺄셈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똑같은 본사 임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사 임원을 잡아줄 거고, 이 친구 어떻게 돼요? 1분위 2명, 2분위 2명, 3분위 2명, 4분위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최저라는 친구는 뭐예요? 1분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분위 24,000, 그리고
Q1은 뭐예요? 1분위 중에 큰 친구니까 25,600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중간값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중간값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 2분위의 높은 거랑 뭐야? 3분위의 낮은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Q3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Q3라는 건 뭐예요? 3분위 중에 높은 친구죠. 3분위 중에 높은 친구가 얼마다? 48,00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평균도 얼마라 그랬어요? 48,000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높은 게 48,000이에요. 그럼 낮은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리 커봤자 48,000이거든요. 근데 평균도 48,000이래요. 그럼 얘는 뭐여야만 하는 거예요? 48,000이어야만 하는 거죠. 왜? 2분위의 높은 거랑 3분위의 낮은 것 중에 더 높은 건 누구일 수밖에 없으니까 3분위의 높은 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넘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48,000이 최대값이고 평균이 48,000이니까 48,00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도 48,000일 수밖에 없다 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은 적어도 똑같겠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몰라요? 4분위의 낮은 친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친구 디귿. 디귿을 보면 본사의 시간당 임원 평균은 얼마래요? 40,000원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사 임원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아까 구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24,000, 25,600원 몰라. 그리고 얘는 얼마야? 48,000, 48,000, 48,000 몰라. 그리고 얼마? 55,000으로 구성이 되네요. 근데 40,000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았을 때도 40,0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제일 작게 생각하면 얼마다? 25,600. 얘를 제일 작게 생각하면 얼마다? 48,000이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평균 40,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무슨 역할? 부족한 역할. 얘는 무슨 역할? 넘치는 역할이 되겠네요. 얼마나 부족한가 생각하면 16,000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8,000에 우리 48,000에 8,000과 8,000씩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지워지게 되겠네요. 이 친구도 대략 얼마? 16,000 정도 부족하니까 지워주면 채워주고도 남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얼마? 15,000만큼 남으니까 채워주고도 남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40,00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여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 봅시다. 리을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 23,000원 이상인 임직원이 50명 미만이다 라 그랬어요. 얘도 당연히 범위성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가장 많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장 많게. 근데 그 전에 확정적인 애들은 좀 지워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장관리직에서 확정적인 애 2명 나왔었죠. 누구랑 누구다? 그 3분위랑 4분위. 3분위랑 4분위. 얘는 둘 다 23,000원 이상이었죠. 그런데 2분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넌 2명. 다음에 본사 임원에서도 확정적인 애 나왔었죠. 확정적인 애 어디서부터였어요? 얘는 최저부터 모두 다 얼마? 23,000원 넘어가니까 8명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명은 고정된 상태예요. 나머지만 생각해 줄 거야. 공장관리직에서 23,000을 넘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을 봐주시면 이게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Q1이 25,0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간값을 봤더니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3,5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중간값이라는 친구는 3분위 중에 가장 낮은 것과 2분위 중에 가장 큰 거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근데 그 평균이 23,500이라는 것은 3분위 중에 가장 낮은 애는 무조건 무슨 역할? 넘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적어도 23,500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몇 명? 26명은 뭐야? 23,000원 이상이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준다면. 다음 친구도 같은
손논리로 적어도 몇 명? 18명 이상은 얼마? 23,000원 이상이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몇 명? 44명인데 우리 확정적으로 몇 명 있었으니까 10명 있었으니까 못해도 54명은 23,000원 이상이 된다라고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요. 리을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리을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충분히 풀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만 있었으면 아마 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전략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부터 풀면 된다 그랬죠? 깊이 불가능부터 풀면 된다. 깊이 불가능을 풀고 나면 여러분이 디귿과 기억만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지는 쏙쏙 피해가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약에 올해 84점보다 못 받았다. 8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꼭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4년 7급에 대한 해설 강의 내용이었고 마무리 멘트 치면서 우리 다음 강의 아마 기초 강의가 되겠죠. 기초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기초 강의에서 만나 봬요.